많은 사람들이 여행 준비를 할 때 항공권과 숙소에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도 정작 캐리어는 그냥 크고 예쁜 걸로 대충 고릅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캐리어를 사고 후회했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바퀴가 금방 부러졌어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뚜껑이 반만 열려서 짐 넣기가 불편해요. 이런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한 브랜드나 가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캐리어의 기본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잘 모른 채 그냥 디자인이나 가격만 보고 고른다는 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십 개의 리뷰와 실제 사용 후기, 그리고 해외 비교 리뷰를 종합해서 캐리어를 고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과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보면 가격이 아니라 구조가 답이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캐리어의 첫 번째 기준은 무게입니다. 가벼운 캐리어는 단순히 들기 편한 걸 넘어서 이동 효율과 비용 절감에 직결됩니다. 항공사마다 수화물 규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탁 수화물은 23kg 이하, 기내용은 항공사에 따라 7에서 10kg 이하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28인치 캐리어는 4.5에서 5kg 이하, 기내용은 3kg 전후가 이상적입니다. 캐리어 자체가 무거우면 짐을 조금만 넣어도 금세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소재 기술이 좋아져서 가볍고도 충격에 강한 구조의 제품이 많습니다. 특히 손잡이 프레임이나 바퀴 하우징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모델은 무게를 줄이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결국 가볍다는 건 단순히 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동 효율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캐리어의 품질은 굴러가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불만이 바로 바퀴 소음과 굴림성이에요. 저가형 제품일수록 플라스틱 휠을 사용해서 마찰이 크고 조금만 써도 덜컹덜컹 소리가 나거나 한쪽으로 쏠립니다. 좋은 바퀴의 기준은 우레탄 재질의 2중 4휠입니다. 이 구조는 방향 전환이 훨씬 부드럽고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안정적이에요. 또 반매립형 바퀴 구조는 외부 충격을 흡수해 수화물 이동 중에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스토퍼 기능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기차나 경사면에서도 캐리어가 혼자 굴러가지 않게 잡아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브랜드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캐리어들이 즐겨 사용하는 일본 히노모토사의 사일런트 런 휠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바퀴로 꼽힙니다. 리모와 모노스, 레벨 8 등 상위 브랜드들이 이 휠을 채택하고 있죠. 결국 좋은 캐리어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흔들림 없이 굴러가는가. 겉소재는 캐리어의 내구성과 복원력, 그리고 무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어떤 소재를 썼느냐에 따라 실제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BS는 단단하지만 충격이 약해 한 번 찍히면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가볍고 저렴하지만 장거리 여행이나 수화물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반면 PC는 탄성과 복원력이 뛰어나 공항 수화물 환경처럼 거친 상황에서도 형태가 잘 유지됩니다. 광택감이 좋아 외관이 깔끔하고 고급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소재입니다. 단점은 약간 무겁고 가격이 높은 편이라는 점이에요. PP는 새 소재 중 가장 가볍고 유연합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깨질 위험이 적으며 열에도 강합니다. 최근에는 이 PP 소재로 만든 경량 캐리어가 대세이요. 다만 표면이 부드러워 스크래치에는 약간 취약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거리 위탁 여행엔 PC나 PP, 단기 여행이나 세컨드용 캐리어는 ABS 혼합 소재가 적합합니다. 도어 구조는 크게 지퍼형, 프레임형, 뚜껑형으로 나뉩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여행 패턴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지퍼형은 가볍고 확장성이 좋아 쇼핑이 많은 여행자에게 유리합니다. 확장 지퍼가 있으면 귀국 시 늘어난 짐을 쉽게 수납할 수 있죠. 단점은 방수성, 보안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방수 코팅 지퍼나 이중 잠금 구조로 개선된 모델도 많습니다. 프레임형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틀을 잡아 보안성과 밀폐력이 우수합니다. 지퍼가 없어 칼로 절개되는 위험이 적고 TSA 락과 함께 사용할 때 더욱 견고합니다. 대신 무겁고 고장 시 수리비가 비싼 편이에요. 장거리 출장로나 고가 장비를 넣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뚜껑형은 좁은 숙소나 기차 안처럼 공간이 협소한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양쪽을 모두 열 필요 없이 한쪽만 열어도 짐을 꺼낼 수 있죠. 특히 일본 유럽 숙소에서는 이 구조의 효율성을 많이 체감합니다. 결국 확장성, 보안성, 공간 효율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손잡이는 여행 내내 손과 팔의 피로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바퀴 다음으로 체감 차이가 큰 요소죠. 흔들리는 손잡이는 장거리 이동 시 피로를 가중시키고 특히 캐리어 위에 가방을 얹을 때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3단 이상 조절 가능하고 좌우 흔들림이 적은 견고한 구조가 좋습니다. 조절 단계가 많을수록 키나 자세에 맞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좁은 통로나 계단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손잡이 간격은 6인치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그 이상이면 백팩의 트롤리 슬리브가 맞지 않아 흘러내리기 쉽죠. 또 버튼의 손잡이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은 손목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해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건 실제로 장거리 여행자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끌어보면 그 차이를 바로 느낀다고 말할 정도예요. 여기에 알루미늄 합금 손잡이는 플라스틱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고 흔들림도 적습니다. 결국 손잡이는 조절 단계, 흔들림, 간격, 버튼 위치, 소재 이 5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TSA 락, 즉 보안 장치입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필수 기능입니다. TSA 인증락이 없으면 공항 보안 검사 중 캐리어가 임의로 개봉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물쇠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TSA 락은 열쇠 없이 번호로 잠글 수 있고 보안 요원은 공용 열쇠로만 열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지퍼 일체형 락, 프레임 락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핵심은 견고하면서 사용이 직관적인가입니다. 지퍼형은 가볍고 확장성이 좋지만 프레임형보다 보안성은 낮습니다. 반대로 프레임형은 훨씬 튼튼하지만 무겁고 수리 난이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주요 공항도 TSA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미국 전용 옵션이 아니라 글로벌 여행의 기본 사양으로 봐야 합니다. 앞에 6가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공통 필수항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개인의 여행 패턴, 예산,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출장이 작거나 장기 여행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브랜드의 신뢰도와 AS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모와 투미, 샘소나이트 같은 브랜드는 전 세계 공항에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단기 유행 브랜드는 고장나면 사실상 교체밖에 답이 없습니다. 장기 사용자라면 사후 서비스 가능성을 꼭 확인하세요. 가격은 사용 빈도와 비례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간다면 10만원대 캐리어로도 충분하지만 출장이나 여행이 잦다면 30만원에서 40만원대 이상이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즉, 싼 걸 자주 바꿀지 비싼 걸 오래 쓸지의 선택입니다. 디자인은 감성의 영역이지만 공항 수화물 벨트 위에서는 개성 있는 색상이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검은색, 은색은 너무 흔해서 찾기 어렵죠. 또한 브랜드 로고나 색감은 단순히 멋이 아니라 끌고 다닐 때의 기분과도 직결됩니다. 쇼핑이 많거나 장기 여행이 잦다면 확장 지퍼가 있는 제품이 유리합니다. 다한 기능은 확장 시 규격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짐이 늘어나는 사람만 확장형을 고려하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USB 포트, 전자저울, 히든 포켓 등 부가 기능은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배터리 일체형 캐리어는 항공사 규정상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 성능이 완벽한 뒤에 있으면 좋은 기능으로만 보세요. T자형 손잡이는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지만 백팩을 얹기엔 불편합니다. 디귿자형은 트롤리 슬리브와 결합이 좋아 실용적이에요. 즉 T자형은 디자인 중심, 디귿자형은 실용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좋은 캐리어는 비싼 브랜드보다 자신의 여행 패턴에 맞는 구조를 고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무게는 가볍고 바퀴는 조용하며 손잡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죠. 이 기본만 지켜도 어떤 브랜드를 사더라도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캐리어는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디자인보다 구조를, 가격보다 사용 환경을 먼저 보세요. 그게 바로 여행의 시작부터 후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